안녕하십니까, 이한배입니다. 유튜브에 좀 흥미를 좀 잃었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봅니다. 오늘은 KSS 해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KSS 해운은 이제 예전에 한국특수선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회사인데요. 언젠지는 전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이제 영문 이름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특수선입니다. 주로 이제 구성 선대가 LPG하고 케미컬 이런 것들이니까요. 네. 일단은 제가 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냐면은 KSS 해운 관련해서 오늘 그 신영증권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세먼지 관련 이렇게 미세먼지 보니까 더 이상 단기 테마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산업 성장 좀 웃긴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 관련된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한 51페이지 정도 이렇게 묶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어느 회사 있는지 볼까요? 일단 대유 위니아, 위닉스, 상하 프론테크, SPG, 모토닉, SK가스, KGETS, KSS 해운, 하츠, 안국약품, 그리고 네오팜이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 투자했던 회사는 예전에 SK가스 조금 들고 있었고요. 아주 오래전인데 그때 5만원, 4만원 하던 시절인데 그때 조금 이제 들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저랑 겹치는 게 없네요. 이래서 제가 돈을 못 버나 봅니다. 아무튼 이 중에 KSS 해운은 제가 이렇게 조금 들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 들고 있고요. 일단은 이것저것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리포트 보면은 해운 관련해서 이렇게 서머리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 중에 해운과 관련 있는 법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 이런 게 있고 항만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좀 테마 비슷하게 갔던 게 액화 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구매자 자격 제한 규정을 완화해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연료로서의 LPG 사용 수요가 확대될 경우 해당 연료 운반과 관련된 해운업체들의 영업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LPG 선단에 있는 KSS 해운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중에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은 이제 한국연근해 해역을 배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제 발의가 2023년 이전에 대통령령에 의해 있을 예정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선박은 주로 이제 그걸 쓰거든요. 연료로. 요즘 최근에 LNG가 각광받고 있긴 한데 사실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HFO, 헤비 퓨얼 오일, 그 정유사에서 이렇게 정제를 다 마치고 남은 전사유, 이제 성분이 되게 안 좋은 말하자면 찌꺼기 오일 같은 건데 그래서 헤비 퓨얼이라고 하죠. 그걸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선박에서 선박에 이제 가장 많이 소모하는 비용이 연료거든요. 누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정유사에서 정제하고 남은 오일도. 그리고 남동발전하고 대한해운이 최초로 같이 정유한 육상 전원장치 AMP 얼터너티브 마린 파워 서플라이 설치 확대 예정. 이런 거는 이제 미국에서 이미 하고 있었고요. 아주 오래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박이 항만에 이제 접안해 있을 때 육상에서 전원을 선박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해운업계는 국내 미세먼지 저감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제회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 이제 국제회사기구 IEM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연료에 사용되는 설퍼를
황이죠, 황. 황을 이제 보통 지금 한 3.5, 뭐 실제로는 이제 뭐 3.78 정도 쓰고 있는데 0.5 아래로 되는 연료를 사용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이왕유를 사용하는 뜻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연료를 바꾸지 않고 친환경 시설 투자를 감행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뭐 기존에 쓰던 HFO인데 이것을 이제 저이왕인 이제 MGO나 또는 그냥 저이왕인 뭐 FO나 HFO나 뭐 이런 걸 쓰는 방법이 있고요. 연료는 똑같은데 이제 뭐 저 황성분이 다르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료를 바꾸지 않고 연료는 그대로 쓰고 친환경 시설 투자를 감행한다. 이거는 뭐가 있냐면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겁니다. 선박에. 네, 이것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 중국에 있는 수리조선소 이런 데는 벌써 1년치 부킹이 다 돼 있습니다. 올해는. 네. 그리고 뭐 다른 걸로 뭐 LNG 추진 LNG 퓨얼 엔진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직은 뭐 그닥 저 여기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뭐 이런 기간에 선제적인 투자로 규제가 강화되는 기간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선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뭐 높은 영업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타사 대비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또 일단 뭐 아까 저이왕유 때문에 가격이 비싼 저이왕유, 그러니까 영업비용 또는 시설 투자, 스크러버 투자가 해상 운임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규제 강화 기간을 잘 버텨낸 경쟁사 구조조정에 따른 수혜와 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를 모두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미세먼지 관련 이제 해운 관련 서머리 끝이고요. 밑에 이제 한국 장기 LPG 수입량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92년도부터 2016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17년쯤 되겠네요. 2019년까지 나와 있는데 아주 상승을 하는데 아주 완만합니다. 아주 완만합니다. LPG 관련 수입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고요.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분은 조선 운송 담당 엄경아 씨하고 산업 분석 이건 뭐죠? 아래에 있는 리서치 애널리스트인가요? 공무영 씨 이렇게 두 분 계시고, 뭐 기본적인 데이터들 이런 거 주가 데이터 이런 거는 뭐 생략하고요. 초대형 LPG 운반선 보유 기준 상위 9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LPG 운송선 중 70K, K는 1000 약자고요. 큐빅미터 이제 볼륨 말하는 거고 이상의 초대형 LPG 운반선인 VLGC를 8척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이렇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저기 뭐더라 LPG 선사 주가들을 한 5년치 차트를 이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좀 장난 아닙니다. 5년간 반토막은 기본이고 4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주가가 거의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무슨 회사, 유럽에 있는 무슨 회사, 미국에 있는 무슨 회사, 그나마 가장 선방하고 있는 게 이 KSS 해운입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 마켓이 그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LPG 수요가 확대되면은 운반선 시장도 확대된다. 일단은 원자재 용처, 그러니까 LPG가 사용하는 부분들이 다양화되는 것만큼 수요를 늘리기 적합한 방법은 없다. 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가스 경제는 활성화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LPG 차량 구매 자격 제한이 풀리면서 LPG 차량 구매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LPG 수요 증가는 운반선 시장의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이거 근데 제가 LPG 차는 뭐 솔직히 뭐 운전해본 적도 없고 그 뭐 싸다고 이런 뭐 얘기는 듣고 예전에 뭐 저 아는 사람도 LPG 차 타면서 이제 그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가족 명의로 좀 사가지고 좀 운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명의로 사신분 안 하고 뭐 형제나 뭐 가족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그 적발되면 과태료도 받고.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LPG 구매 자격을 완화하면은 LPG 대신 뭐 그동안 쌌었는데 대신에 그렇게 차량이 차값이 쌌었는데 뭐 그런 일반 차량이랑은 뭐 차별을 좀 이렇게 두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이 LPG 차량을 구매하면은 뭐 아무래도 가솔린이나 경유차만큼 이렇게 뭐 가격을 지불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LPG 쪽에 세금을 올린다든지 예, 뭐 그런 거 좀 뭔가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LPG 구매 자격 완화가 되더라도 시장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구매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뭐 그리고 KSS 해운에 대한 칭찬도 있네요. 2018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액 2천억 상회, 영업이익도 증가 469억 원,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률 23%. 진짜 한국 해운사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안정적이고 높은 실적. 예, 진실입니다 이거. 저도 이제 2005년부터 선박에 승선하고 2010년까지 승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선박 관리회사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저희 회사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다 아시잖아요. 한진해운, 뭐 현대상선, 뭐 예전에 뭐 페노션, STX 페노션, 뭐 대한해운 다들 뭐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네, 네 그렇습니다. 해운 쪽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 네, 이제 성장성 부재가 주가 발목을 잡았다. KSS 해운은 뭐 이원, 비톨, 뭐 일본의 뭐 스미토모 같은 상사들 장기 운송 계약을 맺고 시설 투자를 진행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선박에 대한 이제 투자를 안 하면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래서 뭐 주가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참 웃긴 게 무슨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공장 기계 가동을 뭐 늘린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뭐 투입을 늘리면은 되는데 선박은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선박 하나 만들 때 이제 선박 가격이 비싸잖아요. 뭐 작은 배는 몇백억, 뭐 LNG 같은 경우 2천억도 하고 보통 그 정도 하는데 뭐 VLCC 같은 경우 뭐 천억 이렇게 하는데 배를 이렇게 뭐 매출 2천억 되는 회사가 자기 돈 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계약을 은행하고 아니면 뭐 하여튼 금융이라고 하죠. 말이 뭐 금융인데 이거 결국 남의 돈 빌려가지고 이제 배를 짓는 거죠. 예. 자기 자본 뭐 10%? 제가 그쪽은 정확히 모르는데 뭐 10%, 20% 넣고 나머지는 이제 뭐 10년, 20년 이렇게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이나 아니고 뭐 파트 뭐 캐피털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선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무리수가 되고요. 그래서 너무 배를 능력도 안 되는데 배가 돈이 되면 상관없는데 돈이 안 되는 이런 시기에 그걸 많이 짓는다는 건 이제 뭐 자멸의 길이죠. 그리고 LNG도 그렇고 LPG도 그렇고 뭐 벌크선도 그렇고 배라는 거는 만들고 나면 이제 선원들이 승선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가스선 같은 경우는 선원 중에서도 이제 가스 관련 뭐 직무 교육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일 메이저들 있습니다. 뭐 사이어나 CDI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검사를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배도 이제 사실 그냥 타는 건 아니고요. 몇 년 이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이수하고 뭐 실제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원이 길러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배를 꾸려갑니다. 그래서 뭐 배를 막 늘린다고 해서 거기 태울 수 있는 선원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대로. 만약에 뭐 선원을 어떻게 해서 자격이 맞는 선원을 구한다고
치더라도 뭐 이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를 친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정시 운항을 못 한다든지 뭐 정비 사고를 낸다든지 이래서 회사에 손실을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말 그대로 그 뭐 선박 좌초 이런 거고 그리고 벙커 유출 사고 이런 거 한번 내보십시오. 예, 얼마나 그 피해가 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저는 이제 이 KSS운이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멈춘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금융 얘기할 때는 잘 모른다고 했지만은 제가 알기로 이제 그 화주들하고 장기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뭐 10년, 20년, 뭐 짧으면 5년, 뭐 1년짜리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계약을 바탕으로 이제 대출이 이제 그 금융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LPG 사용량 확대에 따른 추가 계약 확보 기대감을 반영하여 매수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뭐 이제 추정 EPS 2019년 20년 10배 적용해서 목표유가는 기존 14,000원에서 11,500원으로 하향한다. 추천을 하고서 네, 타겟 프라이스가 11,5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도 장기적인 주가 하락으로 조정을 받은 KSSM 아주 저가 매력이 부각되기 때문에 투자를 제한한다 이렇게 합니다. 뭐 그래서 보면은 뭐 매출액 추이 뭐 저기 도표도 있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한 뭐 800억 정도에서 지금 2018년도까지 2천억까지 이렇게 올랐네요. 거의 뭐 이제 한 2배 반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여기 보면 2011년부터 나와 있는데 2011년에 15%부터 현재는 막 23%까지 아주 건실합니다. 예. 그리고 추정 EPS가 이제 1139원 곱하기 멀티플 이제 10배에서 11,500원. 네. 11,500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만 원 나오면 좀 팔고 나가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선대 현황을 보여줬는데 여기 보면 선박명이 있습니다. 가스타이거, 가스 서밋, 가스타 파워, 프렌즈, 위스덤, 영, 제니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LPG 선박이고요. 여기 옆에 뭐 데드웨이트 나와 있고 건조년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건조년도가 좀 중요합니다. 뭐 16년도, 14년도, 12년도, 05년도 있고 17년도, 17년도, 17년도가 있는데 예. 사업 보고서 보면은 이제 그 선박 투자에 관해서 투자 집행하고 뭐 이런 돈이 얼마나 가고 언제 뭐 인도하고 이런 계획들이 예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투자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없고요. 이제 17년도쯤 인도를 했으면은 그게 되거든요. 무슨 제가 이배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최근에 이제 해양 해양 관련해서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아까 말한 IMO 2020 뭐 저유황 뭐 사용 규제 뭐 그리고 이제 그 평형수 처리 뭐 발라스트 워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발라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런 것들이 설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17년도 인도한 배들은 뭐 그런 걱정 없이 계속 쭉 영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보면 12년도 나온 배나 뭐 05년도 나온 배들은 2020년 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왕료를 이렇게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 스크러버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평형수 처리 장치를 뭐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16년도 나온 그 가스 타이건이 있는데 이때 나온 선박도 그런 것들을 감안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배가 보통 보면은 뭐 LPG는 얼마 지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배 나온다고 배가 이제 뭐 주문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설계 검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룰 검토해야 되고 그런 시간을 거쳐서 도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선체 만들고 뭐 의장품 같은 거 싣고 뭐 나중에 도장하고 시운전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년도 나오는 배들은 뭐 보통 15년도 뭐 이렇게 그때 설계를 하고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선박도 있고 뭐 VCM, LPG 또 있네요 밑에. 예, PLPG라고 적혀 있는데 뭐 가스 에바도 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신조선이 있긴 한데 나머지 것들은 뭐 계속 운항을 하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좀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미컬, 뭐 LNG 차터링 베슬이 있고요. 뭐 케미컬도 좀 많이 있네요. 여기다 보면은 17년도, 18년도 나온 배들이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척은 이제 좀 구형 선박이네요. 그리고 여기 LNG가 있는데 뭐 현대 유토피아, YK 사브린, 한진 평택. 아 여기 이제 오타 하나 발견했습니다. TAEK인데 EK가 자동으로 이제 한글로 바뀌면서 다자가 나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분 참여 있고요, 현대 그린피아도 있고요, 가스에바, 뭐 우진 파이어니어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여기 선대 운영 현황에 뭐 데드웨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선대 운영 현황에 데드웨이트 말고 이 화물 볼륨, 이 뭐 LPG를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암모니아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 뭐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LNG 같은 경우는 뭐 화물 얼마 운송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적어주는 게 판단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 해운사가 그렇게 생각보다 값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시장 마켓 프라이스 뭐 벌크 같은 경우 BDI 같은 것들 보고요 하는데 결국에는 저기 아닙니까? 화주가 물건을 장기 계약을 줘야 저희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확보하고 선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마켓 시장이 좋다고 해서 뭐 잠깐 좋다고 해서 언제 얼마나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뭐 중국 특수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보면 중국에서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가스 사용량을 이제 계속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가스선 운임이 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LPG가 그 수혜가 될지 뭐 그런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알아서 보실 거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선사가 최근 스팟 운임들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그걸 다 전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참고로 하십시오. 왜냐면은 저희가 하루 이틀 거래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보면은 뭐 보통 단위로 아까 말한 뭐 1년짜리 단위로 하긴 하지만은 그럴 때는 이제 계약 갱신이 되니까 가능한데, 1년 계약을 한다는 거는 그 다음 1년 끝났을 때는 우리 선사 말고 다른 선사 선박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5년 계약, 뭐 10년 계약 이러면은 그냥 스팟에서 이제 가격이 높다고 저희가 뭐 그거를 그대로 이제 화주에게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화주가 뿔이 나겠죠. 뭐 이제 적당하게 이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가격 내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건 좋아요. 왜냐면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변동 없이 정기 적금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대신 또 그렇게 묶여 있으면은 스팟 시장이 좋을 때는 그만큼 또 이제 그 이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는 있어요. 정기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뭐 1년 365일 그 배를 다 돌리진 않거든요. 뭐 만약에 뭐 정기 계약을 했을 때 1년에 뭐 이제 12카고를 이렇게 운송을 해달라. 그런데 실제 한 카고 할 때는 한 뭐 14일? 그러니까 2주 정도 걸린다 치면은 1년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6개월 정도가 비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스팟을 쓸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건 이제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이 되고요. 뭐 근데 이제 KSS 해운이 뭐 이제 고정 거래선들 뭐 이원, 스미토모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케미컬 같은 회사들하고 이제 장기적인 이제 파트너십, 협력 관계, 그리고 사실 뭐 화주가 갑이죠, 선사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갑한테 그렇게 돈을 막 달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뭐 제가 그 회사 사정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오랜만에 KSS 해운 이렇게 뭐 얘기를 했고요. 오랜만에 이걸 얘기한 건 아니고 오랜만에 이제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뭐
한 세 페이지 얘기하는데 좀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예. 아무튼 뭐 세 줄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LPG 시장이 늘어난다고 해서 늘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운송 시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화주와 선주 뭐 관계 때문에 예, 가격을 이제 그 마음대로 전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바로 뭐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박은 뭐 미래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데 선박은 이제 함부로 늘릴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특히 이제 가스선 같은 뭐 유조선, 그러니까 뭐 탱커선들, 케미컬선들 이런 특수 선박들은 선원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늘릴 수 없다. 저는 뭐 그래서 이 회사가 저기 잘 했다고 봐요. 만약에 더 많이 늘렸으면은 분명 뭔가 그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었을 겁니다. 뭐 저도 뭐 그런 것 좀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새 선박들, 새로 나온 선박들은 IMO 2020 뭐 이렇게 그거 관련해서 그리고 뭐 해양수 처리 장치 같은 환경 규제 관련해서 이미 뭐 대응이 돼 있을 거다. 뭐 그건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장비들 솔직히 좀 문제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아직 그 사용 실적도 얼마 안 되고 실적이 얼마 없어요. 무슨 뜻이냐 이제 고장 날 게 많다는 뜻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뭐 KSS 해운 뭐 소액이지만은 뭐 7천 원대에서 이제 좀 가지고 있고요. 약간 가지고 있고 아무튼 같은 뭐 같은 업계에서 선박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회사가 잘 해 나가길 바랍니다. 저 그래서 KSS 해운 그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눌러놓고 이제 매번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KSS 해운 임직원들 그리고 뭐 바다에서 고생하시는 선원분들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